저희 엄마가 그 드라마에 너무 빠져가지고 어머님이? 특히 공부의 신을 보고 너무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주인공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댁 사랑방의 북한댁입니다. 네, 장미입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미 씨를 초대해서 한번 우리 그 대학 생활도 거기서 했고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 그 공부에 관련된 드라마를 본 적은 없어요? 아, 봤죠. 자, 그랬을 것 같아요.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아, 저희는 좋아했는데. 저희 엄마가 그 드라마에 너무 빠져가지고 어머님이? 특히 공부의 신을 보고 너무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주인공이 공부를 해라, 뭐 대학 서울대를 가라,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농구공을 막 이렇게 뿌리면서 그런 대사를 하는 것 같던데 저희 엄마가 너무 공감을 하셨어요, 사실. 엄마는 저희 엄마 별명이 있어요. 뭐예요? 아이 이렇게 새쓰개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미친년이죠. 아이 미친년이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아이 교육에 정말 올인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럼 우리 엄마랑 똑같으셔. 나는 진짜 어릴 적부터 사실 저한테는 그 인민학교라고 말하잖아요. 여기는 초등학교라고 하나요? 인민학교 때부터 가해를 받았고 그리고 제가 또 아코디언을 배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일고등학교 시험 볼 때 제가 쇼크가 왔었어요. 왜냐면 어전에 거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후에 와서는 아코디언 수업을 2시간 듣고 그 이후부터 저녁 8시까지 내쳐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 때 공부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하루 종일 아침에는 학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방과 공부라는 걸 했어요. 근데 여긴 학원이 진짜 많잖아요. 대부분이 집들을 들여다보면 학생들을 다 학원에 보내요. 근데 북한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정말로 잘 사는 몇몇 집만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개인이 운영하는 과외예요. 하루 종일 내 시간이 없이 뺑뺑뺑뺑 도니까 애가 현타가 온 거예요. 진짜 하루 종일 그렇게 오후 점심밥 먹고 2시부터 3시까지는 물리 공부, 3시부터 4시까지는 수학 공부, 4시부터 5시까지는 영어 공부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일과가 맞물려 있어요. 우리 엄마가 그 표를 짜요. 강남 엄마셨구나. 우리 엄마가 저번 달은 내가 너무 고생을 한 것 같으니까 보자. 성적이 좀 올랐네. 그러니까 이번 달은 좀 영어를 빼고 수학에 좀 더 힘을 넣어야겠다. 저는 로봇인 거죠. 그렇게 진짜 뺑뺑뺑뺑 도니까 애가 많이 현타가 온 거예요. 너무 기쁘지도 않고 저희 학교 때 여자가 3명이었어요. 중학교 때가 여자 중학교 때는 여자가 3명이었어요. 그 정도로 진짜 우리는 여자 볼 확률이 희박해요. 그래서 별로 즐겁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여자도 많지. 네, 많아서 막 수다도 떨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화장 기법도 좀 공유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순 공부 얘기만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탈이라는 걸 그때 처음 해봤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할머니네 집이 신진에 있었어요. 근데 신진이 바닷가 동네라고 거기서 막 고기랑 많이 잡아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네 집에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짠 거죠. 가해를 짠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동네를 한 바퀴 삥 도니까 열심히 뭔가를 따고 있는 거예요. 고기배를 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오징어를 지금 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나는 오징어를 이렇게 납작하게 말린 것만 먹어봤지. 이게 동그란 거. 동그란 오징어를 지금 처음 본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나를 시장에도 바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공부만 시켰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 눈이 달려있고 여기에서 지금 배를 따고 있구나라고 희한하게 보다가 나 그거 좀 해도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해도 된대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공짜 일선이 지금 도와주겠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근데 냄새가 어색해요. 비리죠. 근데도 나는 그걸로 하고 싶었어요. 칼로 이렇게 따고 그리고 막 그 먹물이 안 튀어나오게끔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먹물이 튀어나오면 손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먹물 빼고 우리 할머니가 그걸 본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당장 오라. 지금 너희 딸이 여기서 오징어 배를 따고 있다. 그 엄마가 뒷목을 잡은 거예요. 얘 지금 공부를 해야 될 아이가 오징어 배를 따고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한급히 오신 거예요. 지금 진짜 말이 아닌 거예요. 처음 따보니까 요령이 없잖아요. 그쵸. 먹물이 사방에 튄 재밌기만 거예요. 먹물이 사방에 튀가지고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엄마가 보기에는 기가 찬 거예요.
너 일로 나오라 해가지고 빨리 손부터 씻으래요. 막 냄새가 나요. 나한테서. 너 왜 이러니? 하고 물어보니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애들은 화장도 하고 다니고 친구들끼리 뭐 좋은 데도 가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외롭고 너무 막 그 적적하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대학교만 붙어라. 대학교만 붙으면 엄마가 간섭을 안 하겠다. 그렇지만 지금은 간섭을 해야겠다. 왜냐면 너는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이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엄마의 방식대로 교육을 시킬 거다.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엄마가 일절간계하지 않겠다. 내가 뭐 낙제를 받든 대학교에 가서 체호동을 하든 누구 남자친구를 사귀든 엄마가 일절간계를 안 하겠으니까 넌 마음껏 해라. 하지만 대학교까지 우리 붙자. 그래서 제가 그 말에 힘을 얻고 했어요. 열심히 했어. 그 이후부터는. 독립을 위해서. 엄마가 그 약속을 지켜줬어요. 우리 엄마는.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엄마한테 틱틱 못대는 이유가 제가 학교 8시에 공부 끝나고 집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어두운 저녁에 딸이 혼자서 그 다니는 게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함께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뭐라 틱틱 못대겠어. 내가 엄마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고 사실 엄마를 위한 게 아니죠. 저를 위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제 의지로 한 건 아니잖아요. 엄마 의지로 엄마의 인생 그러니까 제 인생이 엄마에 의해서 설계가 됐잖아요. 그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교육을 살짝 간접적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어땠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야, 한국도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구나. 정말 열심히 시켰구나. 그리고 강남 엄마 따라잡기랑 맞아. 그것도 있었어. 그거를 보면서 막 공부에 대한 열의가 야, 한반도는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또 어머님이 또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수학, 영어, 물리, 화학 이런 기초과학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사실 그러니까 일반 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일반 학교 말고. 일반 학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1고등 학교를 말하는 건데 1고등 학교는 정말 소수예요. 여기 가학과처럼 몇 명이 안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게 왜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를 가냐 안 가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여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는 1차 떨어지면 2차, 3차 할 수 있잖아요. 맞아. 그렇다 공부를 뭐 잘하나 못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정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예. 근데 북한은 정해져요. 언니. 인생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말 무섭다. 무조건 공부를 시켜가지고 뭐 출세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집에서는 정말 공부에 대한 열의가 높아요. 선택의 여지가 폭이 좁은 거잖아. 어쨌든 우리는 그 공부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분야를 잘하네 그러면 공부 안 하고 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되게 자유롭잖아. 일단은 그 내가 내 삶을 자유자재로 설계 가능하잖아.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 목숨을 더 걸고 공부를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한국이 엄청 교육열이 세요. 근데 북한은 그 전반적인 분야가 아니라 그 소수에 한해서만 그렇게 교육열이 높은 거고 거기서 만일 잘못 그 시험을 본다 이러면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엄청 물론 그쪽의 교육을 제가 좀 안다고 해도 직접 그렇게 오래 다녀보진 않았으니까 장미 씨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장현 씨 같은 경우는 아예 졸업을 했잖아요. 거기에 수제학교 교육열이 어때요? 혁명 역사 교육이 비중이 되게 적었거든요. 맞아요. 혁명 역사 교육의 비중이 거의 없는 거야. 진짜 다 수학. 제가 다닐 때는 5개 반이 있었어요. 한 학년에. 근데 일반은 수학 수제반이라고 이 친구들은 수학만 가르쳐요. 수학, 기하학, 복소수, 함수론 해가지고 이 친구들은 우리가 흔히 배우는 화학, 생물 이런 걸 다 안 가르쳐요. 딱 수학만. 수학, 물리. 그래서 수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수학 수제반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머리가 좋은 친구들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일중학교를 다녔지만 저는 수학 수제반 출신 아니에요. 우리 오빠가 수학 수제반 출신이에요. 그리고 2반부터 5반까지는 우리가 그냥 일반반이라고 불러요. 맞아, 수학 수제반이 반대되는 말 일반반이에요. 그래서 일반반 친구들은 실력이 뭐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생물도 배우고 화학도 배우고 물리도 배우고 했는데 사실 혁명 역사를 그렇게 가르치기는 했는데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친구들은
기본 수학 시험을 볼 때 수학하고 물리 비중을 높게 그러니까. 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학하고 물리, 혁명 역사를 무조건 시험을 보지만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학, 물리를 이렇게 비중을 높게 두고 혁명 역사를 낮게 두는데 아무리 수학, 물리를 잘했다고 할지라도 혁명 역사가 낮게 나왔다. 그러면 이 친구는 그 어디에도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혁명 역사라는 게 말 그대로 암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애들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잘한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비중을 낮추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정도는 하죠. 일반 학교에 가봤어요? 못 가봤죠. 전 못 가봤죠. 일반 학교 가면은 혁명 역사 교육이 거의 90%예요. 진짜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충격받았다니까. 그리고 혁명 역사 교육을 기준으로 점수를 주는 거예요. 물론 수학, 한국, 그다음 한문, 영어 뭐 이게 다 있긴 하지만 한문 우리도 2학년 때까지인가 3학년 때까지 중학교 2, 3학년 때까지 한번 배웠는데 저희는 정말 수학, 물리를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필요한 인재들을 키워내는 그 과목은 분명 다른 거지. 그 수제학교는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공부하잖아. 하루 종일이죠. 근데 거기 가니까 오전에는 그 역사 공부하고 오후에는 뭐 자갈 주우러 가고 흙 파러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언니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러니까 내 거야. 말이 예비 노동력으로 생각하네요. 그 대비 주우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같이 그다음 파철 그 주우러 다니고 맞아요. 고물상처럼. 근데 저희도 그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당 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파철은 몇 킬로 하고 그리고 파지는 얼마 하고 그리고 파병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죽하면 그 파자를 셌대요. 12가지가 되더래요. 파고무, 파지, 파철, 파병, 파비닐 이렇게 해가지고 파자가 12가지 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거를 우리한테 시켜야 되는 건 선생님들이잖아요. 선생님들이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만 해야 될 교사들이 그렇죠. 조직 생활에 그리고 무슨 이런 파거철 이렇게 수지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선생님들도 막 귀찮아하세요, 솔직히. 그리고 오빠한테 내가 잠깐 들었는데 북한에 문맹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문맹률이 왜 높은 거예요? 맞다. 그러니까 우리 때는 없었는데 우리 다음 때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무 가령 잡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일반 중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어차피 너는 졸업을 하면 국가에서 부르는 대로 군대로 갈 텐데 뭐하러 굳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해가지고 학교를 아예 안 보내는 거예요. 학교 안 보내면 우리 같은 때는 집단으로 몰려와가지고 데려갔거든? 지금은 안 그래요, 언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한둘일 때는 집단으로 몰려가서 망신도 주고 뭐 이러면서 데리고 오는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학교에서 뭐 절반이 그래요. 그러면 뭐 어떻게 이거 통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글을 못 배우는 사람이 되게 아예 많아지는 글을 못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그러면 학교를 안 가도 재촉을 안 하면은 입학하라는 통지에서 여기는 우리나라는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럼 벌써 이제 안 나가면은 역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는 좀 많이 허물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추가하는 방향은 좀 더 높아졌는데 오히려 더 열악해진 것 같아요. 그런 내가 거는. 봤을 때는 그 교육의 부재가 상당히 심한 것 같아. 그 교육의 부재가 옛날 같지가 않거든요. 옛날에는 어쨌든 기본은 했잖아. 기본은 했잖아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였는데 요즘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학교에서 가해로 따로 나왔을 때는 그때는 돈을 주고 시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처럼 공부를 하겠다는 부모님들은 그러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애초에 학교에서 내라는 돈 때문에 못 가는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뭘 걷어가는 게. 그래서 애들을 못 보내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솔직히 자식 공부시키고 싶죠. 근데 너무 내려가니까 솔직히 그거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내는 게 아니라 못 보내는 거죠. 학교를 못 보내는 그러니까 왜냐면 애가 보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망신을 주잖아요. 왜 학생은 이런 거 안 해오냐. 해오라. 그리고 선생님이 어쨌든 걔를 뭐 대놓고 저격하진 않았지만 애들이 눈치가 빤하잖아요. 그러면 쟤는 가난하네, 쟤는 뭐 선생님한테 밑보이네 이러면서 은근 왕따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도 학교 가기 점점 싫어지고 엄마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왜 이런 거 못 해줘가지고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고 선생님들한테 말을 듣냐고. 그럼 부모 마음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면 그런 대로 들어주겠는데 우리 이모 말대로
하루가 멀다하게 학교에서 내라고 하는 거. 내라고 하니까 우리 뭐 그래서 하루가 멀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내라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학교 아이들한테 똑같이 뭐 파지. 오늘은 무슨 교실 꾸리기 한다고 하잖아요. 교실을 꾸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학생들한테서 그 돈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 위원장이라고 있는데 선생님이 월급을 안 받잖아요, 나라에서. 그러면 위원장이 센스 있게 알아서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내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라는 나라대로 그 12가지 팔을 계속해서 걷어내죠. 그래서 그래요. 파고철 내려가면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파고철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파고철로만 되는 게 아니라 파고철하고 대체돼가지고 돈으로는 얼마를 내라가 있어요. 그럼 파고철 못 내면 돈을 내면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을 내라는 거잖아요. 명분을 만드는 게 그게 이제 뭐 파고철 내라, 그렇죠. 파지 내라. 그런 거죠. 대박이. 근데 그걸 아이들한테까지 요구하니까 나는 지금 충격인 게 그로 인해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학교의 전체의 반이라는 게 난 그게 가장 충격적이야. 그렇다니까요. 와, 대박이다. 그러니 문맹률이 높을 수밖에.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요즘은 한 명씩 낳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잘하는 애가 있는 반면에 아무리 한 명씩 낳아도 그냥 공부도 교육도 못 받고 그렇게 소외돼서 크는 아이들도 있고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또 너무 세뇌 교육을 강하게 시켜가지고 교육의 부재가 우리가 딱 그 안에서 고립돼가지고 내 성장이 멈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시점이었다면 지금은 아예 근접하지 않아. 아예 못 나가가지고. 그래서 언니 어찌 보면 애들이 학교에 안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 현상을 보고 읽지 않아요. 그래서 세뇌 교육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세뇌 교육 그런 측면에서는 당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이런 건 떨어져요. 이런 건 떨어져. 그렇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교육의 부재는 계속해서 깔고 가는 거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니까 나는 그게 참 그 문제라고 생각이 들죠.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래도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세뇌가 나와서 말인데 네. 구독자님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와 김정은이 보고 울고 막 이러잖아. 그거는 과연 믿어도 도대체 진짜 그러는 거 맞냐? 믿기 어렵다. 어떻게 생각해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그랬어. 우는 진짜. 거야. 다 우는 거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우는 사람은 우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김정은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서 저희가 받잖아요. 김정은이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를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유니콘 같은 존재예요. 상상 속의 인물이에요. 어디서 신기루 같은. 네, 그러니까 직접 받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 그 세례 교육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에 갑자기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야, 언니. 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실제 얼굴을 보면 와 내가 감히 볼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연예인을 보면 우리가 와 이러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다 호르몬이 장난이야. 아드레날린이 막 분출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세뇌가 정말 잘 돼가지고 그렇다라기보다는 정은이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순간적으로 내 몸이 반응한다. 네. 근데 우리 그때 있잖아. 김일성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른들이 우니까 울지. 그 내가 어릴 때니까. 그러다가 안 우니까 선생님이 다 울어야지 울어. 근데 다행히 비가 왔어. 울으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우냐. 비가 와가지고 와 우리 안 울어도 된다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 독립을 위해서. 엄마가 그 약속을 지켜줬어요. 우리 엄마는 그 약속을 지켜줬는데 어쨌거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이과대 학교를 간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안 하고 대학교를 간다는 생각에 막 열심히 했는데 대학교를 정하는 시기가 딱 왔단 말이에요.